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미국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에 있는 전기 기반 수직 항공 이착륙기 eVTOL 기업인데요. 바로 아처 에비에이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처 같은 경우에는 eVTOL 업계의 양대 강자로 불리고 있어요. 산타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상용화를 위해서 큰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 7월 조비를 소개해드릴 때 이제 업계에서 최초로 미 연방항공청이 인정하는 가망 인증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후 이제 조비도 주가가 한 차례 뛰면서 네, 굉장히 상용화에 큰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어 지난 8월에는 바로 아처 에비에이션도 미 연방항공청이 인정하는 가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상용화 시점이겠죠. 근데 두 회사 모두 상용화 시점을 2025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상용화를 어떻게 밟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라스트 퍼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전략 투자로 2억 1,500만 달러, 하나로는 이제 2,9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보잉, 유나이티드 항공 등 굵직한 항공 업계들이 참여를 했어요. 상용화 시점까지의 자금을 11억 달러, 하나로는 이제 1조 5천억 원 이상 확보했다라고 알렸는데요. 근데 조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 기준 현금 보유량이 11억 9천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 다 2025년의 상용화 시점으로 봤을 때 총알을 장전해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처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까 투자사로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뉴욕을 갈 때 크게 세 가지의 공항이 있잖아요. 미국 뉴저지의 뉴아크 공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두 개가 더 있는데 뉴아크 공항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주로 아무래도 비즈니스 목적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과 콜래버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맨해튼에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잘 보이는 파크 있잖아요. 배터리 파크 근처에 헬리포트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에어택시를 띄우면 배터리 파크에 있는 헬리포트에 동착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제 아처가 내놓은 에어택시 이름이 미드나잇이거든요. 근데 이 60분에서 90분 가까이 걸리는 통근 시간, 그리고 최대 100마일, 한 160km 반경이겠죠. 이걸 단 10분에서 20분 범위로 줄여주겠다. 이거에는 분명히 비즈니스의 수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 외에 4명의 승객과 짐을 실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조비와 목표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처가 일반 기업과 다르게 택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최고 상용화 책임자를 최근에 영입한 거예요. 바로 니켈 고엘 CCO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상용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채비를 하고 이걸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물론 어디에나 상용화가 중요하지만 이처럼 규제도 크고 아직 없는 신기술이고 시장 자체가 없을 때 이것을 상용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1,000만 달러의 선 주문을 받고 100대의 eVTOL을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미 공군과도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10월 4일에는 미 공군으로부터 이제 100만 달러의 선 입금을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된 1억 4,2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의 이제 일부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이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 거치는 그 모바일 시뮬레이터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걸 점차 확장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포인트 하나는 하드웨어 전문가였던 조비의 창업자인 조벤 비벌트와 다르게 아처 에비에이션을 창업한 애덤 골드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재무통이에요. 그래서 월가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일을 많이 해왔었고 첫 창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미네타 레인 캐피털 파트너스에서 이제 공동 파트너를 맡아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분야, 특히 파이낸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창업을 했을 때는 2012년에 이제 인력 마켓플레이스인 배터리를 창업을 해서 지난 2018년에 이제 창업 7년째 스위스 기업 아데코 그룹에 이제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런 재무적인 능력과 비용 조달, 비용 감축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 분야에
분야에서 좀 강점을 발할지, 그리고 조비의 창업자인 조벤 비벌트와는 어떤 다른 강점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이 상용화 전략에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을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애덤 골드스타인 창업자는 미 공군과 계약을 하면서 미 공군에 eVTOL을 납품하는 게 미국의 이제 항공 리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제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이게 사실 아처의 지위도, 그러니까 eVTOL 업계에서 아처의 존재감도 이제 좀 뚜렷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도 사실 최근에 큰 부담을 털어낸 게 보잉사의 이제 자회사인 위스크랑도 좀 이렇게 소송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서로 좀 협업을 하기로 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 때문에도 또 주가가 최근에 큰 모멘텀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요. 여러 회사가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방항공청의 규제와 이 다음 단계까지 계속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지금 확보한 런웨이들을 어떻게 좀 잘 배분해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아처가 주력하고 있는 대규모 생산이 실제로 기반이 갖춰지고 이 비용이 안정적으로 나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조절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처에 집중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알찬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